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북고 2학년 1학기 확통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대처 능력, 응용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시작합니다. 6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2명이 이겨야 되겠다. 뭐 전체 가지수는 아주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는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가위바위보 되는 가지수가 3가지니까 6명이 각각 3가지씩 해서 3의 6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명이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6명 중에서 누가 이길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골라놓으면 되겠고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기는 방법은 가위 내서 이길 수도 있고 바위 내서 이길 수도 있고 보 내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기는 방법 자체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곱하기 5 이렇게 계산되면 됩니까? 그 다음 3 이렇게 돼서 3의 6제곱 되니까 3의 4제곱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81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차분하게 2명이 이긴다 했으니까 이길 사람을 먼저 골라놓고 이기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계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 개의 총 12면체 주 사이로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수의 짝수인 사건 A라고 해주면은 2, 4, 6, 8 여기 다 써야 되나요? 10,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PA 해주면 뭐 확률을 뭐 2분의 1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9의 약수인 사건을 B. 자, 그럼 B 집합은 9의 약수면 1, 3, 9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B는 어떻게 됐습니까? 12분의 그러니까 3, 40이죠. 4분의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수인 사건을 C는 소수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2, 3, 5, 7, 11 개수가 많네요. 자, B,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개가 있죠.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 결과 공집합이다. 이런 걸 구해가야 되는데 짝수하고 이쪽에는 공통 부분이 없죠. 자,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은 디귿을 보니까 B, C, A, C가 서로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자, 가령 니은을 보면 어떻게 되죠? B 교집합 C 이 부분이 자,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해서 성립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독립이 될 조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B하고 C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뭐 3부분이 있어서 교집합부는 12분의 1이 처리되는데 확률을 곱하기 해가지고 4분의 1하고 12분의 5 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C를 처리를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 중에 곱하기 했을 때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변 계산을 하게 되면 24분의가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산했을 때 24분의 분모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왜냐면 12개 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독립, 종속, 배반 사건 이런 부분들은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특히 독립 종속에 대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으냐,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계산해가는 이 부분 특히 이제 독립 종속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그 번호가 n의 배수인 사건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2 배수인 사건을 해주면 2, 4 이렇게 해서 이제 20까지 전후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그럼 PA2 이 부분의 확률은 2분의 1 처리가 되겠고 A3 처리하게 되면 3, 6, 9에서 이제 18 가야 될 거니까 PA3는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6개인가요? 그럼 10분의 3 이렇게 정도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니까 4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4까지 뭐 다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 8 이렇게 가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PA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20
4분의 1개 확률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구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두 개의 교집합 확률은 각각 확률이 곱자. 지금 이제 독립을 물어본 거죠. 독립. 됐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A2하고 A2 이런 부분 될까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1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될 거니까 2, 3,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A2하고 A3하고 교집합은 A6 이렇게 되니까 6의 배수의 집합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6, 12,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곱이 2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확률이 곱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2하고 4는 당연히 이게 포함되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조사해야 될 게 3하고 4하고 이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배수가 되게 되면 원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20분의 1 처리가 되는데, 3하고 4 파트 부분 이게 곱하기 했을 때는 20분의 1 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금방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상당히 화려한 식 형태를 좀 써놨는데 우리가 막상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숫자가 얼마? 2배수 집합하고 3배수 집합, 그때 확률 2분의 1, 10분의 3 곱하기 했을 때 교집합 부분 20분의 3 될 수 있겠다 해서 2, 3 처리해서 5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독립에 대한 질문은 2번하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그래도 좀 앞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어가면서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문자 ABC를 중복을 사용하여 4자리 문자열을 만들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2종류 이상의 문자는 사용해야 되겠다. 같은 문자는 이웃할 수 없다. 뭐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이곳에 나열되어 있는 문자, 아무 문자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뭐 가령 A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번째 나열할 문자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다른 문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문자는 A가 아닌 다른 문자가 와야 되니까 2가지면 되는 거죠. 다른 문자 썼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종류 이상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 다음은요. 역시 B하고 이웃한 이 부분이니까 다른 문자를 또 쓰면 되는 거죠. 다른 문자 개수 2가지, 그 다음 또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조건이 뭐 2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좀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요. 뜻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처음 공부하게 되면 뭐 중복 조합이다, 뭐 순열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뭐 중복 순열이다, 뭐 중복 조합이다 해가면서 공식들을 배우는데 너무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죠?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xn 플러스 1제곱 a 플러스 1제곱은요 그 개수의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9 컨비네이션, 이곳에서 이 x를 a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x를 a번, 자 그러면은 x를 a번 선택하게 되면 됐죠. 근데 이제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굳이 안 쓰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에 19 마이너스 a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개수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a 플러스 1번 선택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x는 이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2는요 19에서 빼는 거니까 1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요 개수의 몇 배? 2배를 해준 결과가 서로 결과가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변에서 2 곱하기 2의 18 마이너스 a제곱 처리, 여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요 다시 2의 1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좌변의 이 부분과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서 약분돼서 소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9 컨비네이션 A하고 19 컨비네이션 A 플러스 1, 이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그럼 뭐 어떻게 같겠습니까? A하고 A 플러스 1 두 개를 더하기 한 결과가 1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9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질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유 자연수 A에 대해서 3분의 A를 구하라. 9를 체킹할 뻔했습니다. 문제 마저 더 읽어서 3을 이렇게 체킹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죠? 자, 조합에서 요 성질 n 컨비네이션 r 하고 n 컨비네이션 n-r 결과가 같아지는 이런 이론들을 좀 살짝 적용해서, 그러니까 합이 19가 되는 이런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헬스클럽에 신규 등록한 회원은 남자, 여자 합쳐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뽑힌 사람이 남자인 사건을 A, 30세 이상, 나이가 또 많이 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우리는 표로 좀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있었고요, 여자 있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0세 이상이 있다 그러면 30세 미만 이렇게 좀 나눠지겠죠? 자, 됐습니까? 전체는 50명이 되겠고, 남자 회원 20명, 여자 회원 30명. 됐습니까? 자, 이쪽 선택한 것을 A 집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0세 이상 이렇게 집합을 이쪽 B 집합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나왔네요. PA분의,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PA분의, 즉 20분의 이쪽에 있는 개수를 X라고 해주면 X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결과가 5분의 3이 되려면 5, 4, 20이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얼마나 돼요? 12 되는 거니까 이것이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또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럼 8 처리해서 이제 계산해서 가는 거니까 좀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확률이 8분의 3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30세 이상 전체 인원을 모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여기 인원수가 이제 12명 이렇게 되는데 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8, 3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32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우,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20명이 되겠고, 여기 10명이 되겠고, 여기가 18명이 돼서 모두 칸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은 한 명이 30세 미만일 때 30세 이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자, 18명이 되겠습니다. 여자 회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8분의 1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굳이 기호로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뭐 B의 여집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A 여집합 뭐 이런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해서 9분의 5를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야, 특히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칸에 이제 모르는 이런 부분들의 명수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아주 재미난 표현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일단은 문제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이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죠. 그때 여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차분하게 이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식 자체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수식이니까 그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설명 잘 이해되죠? 자,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조건부 확률 판단하는 그런 부분 연습하는 게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기호로 나타냈을 때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던져서 그럼 나오는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HH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TH도 있겠고 HT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 TT도 있었고요. A와 배반 사건의 개수.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집합이 3개니까 3개 이렇게 답하고 싶죠. 큰일 납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것으로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공통이 생기지 않는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즉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가게 되는 형태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8개를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게 뭐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제일 뭐 3개가 이렇게 다 있으면 3개 이렇게 답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진, 즉 요 3개의 집합으로 만든 집합들이 최종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좀 살짝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누는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이 12가 되겠다. 이때 A 더하기 B 이 결과가 C하고 같아지면 뭐죠? 이렇게 되면 6하고 6 이렇게 나오는 이 사건을 B라고 하겠으면, 자, 전체 합이 12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드는데 좀 어떻게 3개의 합 풀어가려니까 조금 살당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뭐 C가 좀 따로 돼 있으니까 C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C가 1일 때, C가 2일 때에서부터 제곱체에서 C가 6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A 플러스 B는 이퀄 11에서부터 A 플러스 B는 이퀄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된 요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합 정도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논해야 될 게 이제 6부터인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개수는 그러니까 10, 25가 되겠죠. 25 전체 개수.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를 또 풀어야 될 게 뭐죠? 자, A하고 B가 같으니까 가운데 6, 6 나오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6 되는 이런 경우죠. 그럼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3개 주 사이 합 이런 형태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거를 좀 이용하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C하고 B, A, B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C에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이 달라져 가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8번 서서히 이제 좀 재미난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군요.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9번 되겠습니다. 31의 23제곱. 특이한 숫자들입니다. 이걸 또 32로 나눴다. 나머지를 구하라. 자, 32를 이용해야 되니까 저기 31이라는 숫자를 32-1로 보겠고 23제곱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항 정리가 나왔네요. 23 컨비네이션 제로. 됐습니까? 32가 선택이 안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23번 선택되면 되겠고, 더하기 23 컨비네이션 1, 32가 한 번을 선택된다면 마이너스 1이 22번 선택되겠고, 자, 그 다음은 32 제곱들이 나오는데 23 컨비네이션 2에 32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2에 뭐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등장할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32의 제곱 이상이 항들이 32제곱, 뭐 제곱, 세제곱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3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 부분부터는 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앞쪽 부분에서만 만들어지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 곱하기, 자, 이쪽은 좀 뭐가 되죠? 32가 됩니까? 자, 이런 형태의 계산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2 곱하기 23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96에다가 32, 와, 그러면 400을 넘어가는 거예요? 와, 아니, 이거 32가 아니라 64였네, 64. 와, 그럼 뭐 700을 넘어갑니까? 716, 와,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됐습니까? 96, 64, 700, 아이고, 이거 뭐, 산수도 뭐 그냥 엉망이 됐으면 736.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735 이렇게
엉터리 산수 겨우겨우 바로 잡았는데 정답은 있나요? 735. 됐습니다. 자, 이항 정리 형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 이게 이항 정리라는 건 금방 내 눈치를 채겠죠. 높은 지수 이런 부분을 계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때 나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게 되면 자, 이 주어진 식을 그냥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이 수하고 연관성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좀 전개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제 제곱 그 형태들이 그 이후부터는 높은 차수들로 쭉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나머지 앞쪽 파트 부분, 나눠 떨어지지 않는 파트 부분에서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파란색 전구 3개, 빨간색 전구 6개가 있습니다. 이 9개의 전구를 모두 나열하거나 일부 나열도 있네요. 나열한 후 전등을 켜서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파란색 전구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자, 근데 전구는 모두 1개 이상씩은 나열돼야 된다. 그런데 파란색 전구는 이웃하면 안 되고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좀 아주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파란색 전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에서부터 저는 좀 힌트를 얻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풀이 원리가 뭐냐면 상대방을 먼저 나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전구가 먼저 나열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파란색 전구가 이웃하지 않으면 이제 틈에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구는 최소 1개씩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커버하면 될까요? 자, 이럴 때는 그래서 파란색 전구 개수를 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만약에 1개를 사용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빨간색이 1개가 나열될 때, 2개가 나열될 때 쭉 해서부터 몇 개? 빨간색이 6개가 있었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나열되는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틈이 이제 2개가 있으니까 2개 중에서 파란색 전구 1개를 딱 골라 들어가면 되겠고, 이때는 틈이 3개니까 3개 중에서 1개.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틈이 몇 개겠습니까? 7개의 틈에서 1개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 전구 하나에 빨간색 전구들이 쭉 사용된 개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파란색 전구가 만약에 2개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이 하나 썼으면 이제 2개의 틈에서 2개 중에 2개를 찾아 들어가면 되겠고, 이렇게 돼 있으면 3개 중에서 하나, 둘,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찾아 들어가면 되겠고, 쭉 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6개 사용하게 되면 7개의 틈 중에서 2개를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파란색이 이제 그러면 3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빨간색이 하나에서는 안 됩니다. 빨간색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이제 3개 있으니까 3개의 틈에서 3개를 찾아가면서부터 맨 마지막에 7개의 틈에서 3개를 찾아 들어가겠다. 이런 계산을 이제 전부 다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접근하면 자, 이런 계산들을 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공부한 겁니다. 앞에 숫자가 점점 커져간다. 파스칼 삼각형이 되죠. 그럼 뒤에 숫자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값이니까 이렇게 계산되겠다. 자, 요건 그러면 8 컨비네이션 3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파스칼 삼각형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8 컨비네이션 2를 다 풀면 좋겠는데 여기에 2 컨비네이션 제로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빼기 2를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계산 값들. 자, 8 컨비네이션이 마이너스 1,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요걸 이제 계산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4, 7이 28에다가 빼기 1해서 27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8, 7, 6인데 3, 2, 1 해서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56이 됩니까? 오, 숫자가 갑자기 커지네요. 56이 되겠고 8, 7, 6, 5에다가 4, 3, 2, 1이니까 8 지우고 3에 2 되죠.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7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제 27 이렇게 되겠고 되셨죠. 그럼 80에
95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 맞죠? 95가 아니라 93이요. 93에다가 됐습니까? 90, 70, 83이네요. 와, 이거 뭐 70, 83에다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값을 하게 되니까 얼마? 153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153 나와라. 153. 다행입니다. 아이디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시해 드리니까 이걸 좀 하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인가요?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쭉 나열되는데 파란색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접근법을 저는 이제 상대방 먼저 나열이니까 빨간색을 먼저 쭉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 틈에다가 파란색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일일이 계산하기 뭐해서 파란색을 하나 사용했을 때, 파란색을 2개 사용했을 때, 파란색을 만약에 3개가 사용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빨간색이 이제 1개, 2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6개까지 쭉 나열되어 있다면 뭐 색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나열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된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틈이 2개 생겼으니까 2개의 틈 중에서 하나의 틈 찾아 들어가기, 3개의 틈에서 하나 또 찾아 들어가기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2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틈 2개 이렇게 2개씩 찾아 들어가기, 그 다음 3개 나열하니까 3개씩 찾아 들어가기. 됐습니까? 그렇게 됐더니 이 계산 결과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파스칼 삼각형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겠더라. 됐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가 결정돼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들어가게 시작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풀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면서 제가 제시한 방법 좀 학습해 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비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비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안 올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2분의 1 됐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다. 그럼 요 확률이 P라면 거꾸로 가는 것은 뭐 1-P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다. 월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목요일 날 비 올 확률이 2분의 1 이하다. 물어봤습니다. 월, 화, 수, 목이니까 그냥 곧바로 계산해야 되겠죠. 월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로 나눠지는데, 비 올 확률 당연히 이제 2분의 1씩 나눠지는 거죠. 그냥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날 계산을 해야 되겠고, 목요일 날은 비 올 확률이니까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럼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쓰냐? 비 온 상태에서 오게 되면 여기다 이제 얼마를 곱하면 되죠? P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또 이렇게 계산돼서 2분을 곱하니까 더하기 4분의 1 되면 되겠고, 와, 목요일은 좀 뒤로 가야 되겠네. 자, 계산됐고, 그렇다면 이쪽은 또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1-P 돼 있고, 또 이렇게 2분을 곱하기 해서 또 4분의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좀 정리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뭐 상관없죠? 자, 목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니까 이곳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P를 또 곱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P 제곱 더하기 4분의 1 P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갈 때는 2분의 1 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4분의 1에 1-P가 되겠고, 더하기 8분의 1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분의 1 계산하면 P제곱에 4분의 1 P제곱이 초과가 되고, 4분의 1이니까 8분의 2에 8분의 3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했는데 이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2분의 1 P제곱은 가서 2항에서 빼면 8분의 1이 되겠고, 그럼 P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P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0보다는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를 이렇게 쭉 해가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좀 더 많아지면은 뭐 일반화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일반화 시키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보이죠?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규칙을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중간에 계산해서 미스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북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4개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쩍쩍쩍 숫자를 집어넣으면 1, 2, 3, 4 사이에 관계가 되는데 숫자 차이가 2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오호, 이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숫자는 13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 13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0부터 13까지 가능한 숫자 1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군요.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하죠? 이쪽에 x1, x2, x3, x4 이렇게 숫자가 다 있는데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차이가 얼마씩은 돼야 되고요. 최소 차이는 2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아무리 못해도 숫자가 이렇게 한 개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여기가 2 이렇게 써있으면 3, 그럼 차이가 2는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숫자가 뭐 하나 더 있어도 되겠고, 자, 이런 거 부분 이제 좀 이렇게 숫자가 이런 게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야, 이쪽에 이제 숫자를 최소한 하나씩을 좀 이렇게 집어넣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최소 사용은 돼야 되겠군요. 7개는 사용이 돼야 되겠고, 나머지 숫자들은 그럼 나머지 숫자가 몇 개가 남았습니까? 0부터 13까지 했으니까 14개였으니까 7개 숫자가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x1 자리, 그리고 동그라미 친 x1, x2, 3, 4,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곳에 숫자를 쓰게 되면 7개를 사용하는데, 자, 아직도 7개를 더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요 앞에 자리, 그리고 요것에 더 들어가도 되니까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됐죠? 이 5곳에다가 나머지 숫자들을 만약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2개를 썼다면 1, 2, 이게 이제 3, 4 이렇게 된다 뜻이죠. 5 이렇게.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더 사용하면 이제 5, 6, 7, 8 뭐 9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 딱 사용한다면 여기가 13이 되겠군요. 여기 이제 12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곳만 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2번 써도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다가 중복 허락해서 이곳을 7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과정까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내면요, 이건 12에다가 11 컨비네이션 7은 4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11, 19, 8 되겠고 4, 3, 2, 1 해주면 우리 빨리 8을 없애버리고 3 만들면 되죠. 됐습니까? 33에 10이니까 33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계산은 되는데 계산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게 이 문제의 제일 어려운 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죠? 자, 숫자를 놨어야 되니까 x1, x2, x3, x4 이렇게 나열해 놓고 차이가 2만큼 벌어져야 되니까 이 사이에 숫자는 이렇게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아까 들을 때 이곳에 이제 1이라면 2가 되고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죠. 이렇게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을 이런 개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가능한 숫자가 0부터 13까지 되는 거니까 이곳 틈에 이제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x1 앞에도 숫자가 있을 수 있죠. x1에 숫자가 없으면 이제 x1이 이제 0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맨 뒤에도 이제 숫자를 우리가 더 써줄 수가 있죠.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3 이하의 숫자가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쪽에 숫자가 써지면 만약에 2개 써지면 13, 12, 11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들어갈 곳 5군데에 7개의 숫자를 마저 더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를 좀 뜻을 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랑 접목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인데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아주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 같은데,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항상 또 생각을 해 봐가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좀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좋은 불법을 또 많이 또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바람입니다. 자, 12번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2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1, 2가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 1, 2개, 2, 2개. 3, 4, 5가 적혀있는 공이 3개, 3, 4, 5. 자,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공 중에서 5개를 택하였습니다.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적어도 3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3개. 5개인데 적어도 3개. 셋, 넷, 다섯인데 반대는 0, 1, 2. 똑같군요. 자, 그러면 그냥 3개 이상 포함된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는 4하고 2가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3개가 되겠다. 그럼 3개가 포함된 경우를 구하면 되죠. 자, 짝수가 3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가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 4를 기준으로 4 3개일 때, 4 2개일 때, 그럼 이제 2가 채우면 되고, 4가 하나면 2 2개 채우면 되고, 4가 없으면 2를 채워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짝수가 이제 3개라고 딱 고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홀수로 채워야 되겠죠. 자, 홀수 2개를 이제 채워가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은 홀수들이 지금 1, 3, 5가 있는데 개수들이 저렇게 넉넉하니까 자, 1, 3, 3, 5, 5 이렇게 이제 2개로 같은 종류로 채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 2로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6에서 이제 이 가지수가 구할 수 있겠고, 이번엔 짝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많으니까 4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4가 2번이면 2 둘로 채우고, 4가 한 번일 때 2 3번은 안 되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자리를 더 채워야 되니까 이때는 1, 3, 5로 채워갈 수 있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 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가 5개면은 이건 뭐 끝났습니다. 짝수가 5개는 4, 4, 4, 2, 그리고 5개 모두 다 채웠으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8가지에다가 6가지에다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니까 전체는 24, 2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5에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부분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무작정 6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5개를 골라내는데 5개를 고르는데 3개다. 그럼 뭐 3번, 4번, 5번인데 반대가 0, 1, 2 개수가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짝수가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짝수들이 들어가는 부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일이 좀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3번 또 열심히 또 채곡 구해야 되는 거니까 빠짐없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떤 논리 체계를 해서 구했는지 좀 잘 살펴보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합을 각각 정의역과 공역을 하는 1대1 대응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F가 2번 합성함수 했는데 자기 자신 나오는 일단 전체 개수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1대1 대응 뭐 5개 뭐 당연합니다. 1대1 함수 계통 구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5팩토리얼이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10에 10b 이렇게 되니까 12, 0 처리해 주는 거니까 100에 10 해주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자신 가는 개수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좀 약간의 논리 체계만 있으면 됩니다. 1, 2, 3, 4, 5 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 개수가 모양도 안 이쁘게 썼죠. 자, 이렇게 5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처음 결과와 마지막 결과가 같아지겠죠. 뭐 이런 가지수는 물론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해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이렇게 3개고 4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말이 안 되죠. 자, 3개가 되게 되면 나머지 둘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크로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는 것들은 물론 이제 항상 자기 자신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크로스가 되는 것은 한번 거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2개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는 개수가 이렇게 3개인 경우 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으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기 자신이 가는 개수가 이제 2개가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나머지 2개가 또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크로스가 되면 되는 거죠. 자, 크로스가 2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짝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또 2개를 골라서 짝을 지어놓으면 되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벡터를 이렇게 나누는 개수가 똑같은 거가 2개가 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5, 4, 2, 1에 3이 2, 1에 또 2가 있으니까 2가 3번이면 지우니까 됐습니까? 겨지수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120에 요거는 계산 결과가 10이었으니까 26 처리가 되면 되니까 60분의 13 해주면 결과를 60분의 13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합성함수 2번 했는데 자기 자신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해줄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5개일 때, 3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으로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크로스 되는 것이 없을 때 크로스 되는 것이 하나 있을 때 크로스 되는 게 2개 있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어쨌든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체곡 빠짐없이 계산해 가는 이런 방법이 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빠뜨리지 않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리 전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적용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확통 문제인 거죠. 자,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번 X집합 Y집합이 있는데 또 함수 대응이 연달아 나오네요. 이번엔 뭡니까?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다. 5개나 있었는데 3개다? 알겠습니다. 와, 근데 2사는 또 홀수로 대응돼야 되네요. 자, 그럼 2사가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홀수? 그러면 홀수들을 1, 3, 5 쓰고 2사를 좀 써볼까요? 2사니까 2사 쓰고 1, 3 한번 써볼까요? 알겠습니다. 2사는 홀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데요? 홀수가 맨 처음에 이게 둘이 또 똑같은 거로 이렇게 하나에 대응될 수도 있고 그럼 벤 다이그램 또 하나 또 더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2, 4에 1, 3인데 1, 3, 5, 2, 4 이게 대응이 이렇게 뭐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치역 개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됐습니다. 2, 4가 홀수로 대응되는데 그 대응된 숫자가 이렇게 1개라면 물론 이제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역이 현재 하나 나왔으니까 3개를 만들려면 1, 3은 서로 다른 숫자들을 계속 대응돼야 되니까 대응될 만한 것이 4가지, 3가지 해주면 되니까 이쪽 가지수는 좀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이게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그럼 2가 가서 대응되는 물론 이제 홀수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4 대응은 끝났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응을 어떻게 되나요? 자, 1이 가서 대응을 먼저 좀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1이 가서 대응되는데 그게 이제 3, 5에 대응될 수도 있고 1, 2, 4에 대응될 수도 있네요. 자, 그러니까 둘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3, 5 2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이 나머지 3이라는 숫자는 현재까지 치역이 2개밖에 안 나온 거니까 나머지 다른 숫자에 대응되어야 되겠고 반대로 3 이렇게 1, 2, 4 다른 숫자에 대응되게 되면 이미 대응된 숫자가 3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3이라는 것은 기존에 뭐 만약에 1이 이렇게 4로 대응됐다면 3, 5, 4 3이라는 숫자는 요 3개 중에서 대응돼야 되지 다른 거 대응되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뭐 또 다시 3 이거 2개는 더하기 할 거니까 3 공통에 더하기 뭐 곱하기 5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면 되는 거군요. 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합을 해야 되는데 뭐 9가 공통이죠. 그러면 4 끄집어내고 9 공통에 여기는 10 해주면 되니까 14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죠. 4, 9, 36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126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함수 대응이 나왔는데 함수 대응 나오면 역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조건들을 메모해 가면서 개수가 3개야 되겠다, 홀수가 돼야 되겠다 조건을 메모해 가면서 문제의 뜻에 맞는 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자, 2, 4가 홀수에 대응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치역이 3개가 되도록 이제 하는 부분. 자, 오른쪽이 좀 어렵네요. 자, 요게 이제 1이 가서 대응된다고 했을 때 기존 거에 대응되느냐 다른 거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 3이라는 숫자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이 좀 바뀌는 거니까 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꼼꼼하게 계산한 것 같나요? 자,
자, 이론 전개를 체계적으로 하면서도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경우의 수 확률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침착하게 잘 학습하길 바라면서 15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3단계에 걸쳐서 1, 2, 3, 4등급으로 분류가 된다. 1단계에서는 1등급 딸기를 분류하고 2단계에서는 1등급이 아닌 딸기 중에서 2등급을 분류하고 3단계에서는 1, 2등급이 아닌 딸기 중에서 3등급을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남은 나머지 딸기는 4등급이 되나 보죠. 자, 됐습니다. 각 단계에서 등급으로 분류될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10개의 딸기 중에서 2개의 딸기만이 3등급 이내에 분류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군요. 무슨 뭐 컨베이너 벨트 뭐 이런 데 넣은가 봅니다. 1등급 분류되고 나머지 딸기 중에 2등급 분류되고 자, 뭐 이런 형태겠네요. 자, 6-1 n분의 1이 등급 분류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1등급 분류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1을 대입하는 거니까 5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딸기가 1등급 분류하고 딱 나면 이제 5분의 4의 딸기가 남아있겠죠. 자, 그 딸기 중에서 2등급 분류될 확률은 그럼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또 5분의 1만큼이 2등급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 3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급 분류하고 남은 딸기 그리고 나서도 2등급 분류하고 또 남은 딸기 잘못 썼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등급 분류해서 5분의 1, 5분의 1 빠져나갔으니까 5분의 3만큼의 딸기가 남은 거죠. 이게 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3등급 분류될 확률은 이곳에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1 처리가 되니까 또 5분의 1 정도의 딸기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뭐죠? 10개의 딸기 중에서 2개만이 3등급 이내 자, 5분의 3 확률이 되겠죠? 합치면 들어가니까. 근데 10개 중에서 2개만 5분의 3 확률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5분의 2 확률만큼은 8개가 빠져나가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산수를 이제 진행하면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2, 5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됐고 여기는 5의 10제곱이 되겠고 3의 제곱에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5가 한번 소거가 되는 거니까 5의 9제곱이 되겠고 9가 있으니까 이건 3의 4제곱이 되겠고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2의 지수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뭐 그냥 뭐 하죠. 뭐 R은 이퀄 그냥 뭐 처리해주면 9가 되겠고 이 지수를 먼저 답하면 되는 거죠. P는 이퀄 8이 되겠고 Q는 이퀄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QR 값을 곱하게 해달라. 32에다가 9를 곱하니까 29, 18에다가 39, 27, 28 이렇게 되니까 288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88가지 됐습니까? 중간에 또 오타가 좀 살짝 보입니다. 여기는 뭐 290인 것 같습니다. 200 다 가다가 뭐 190이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자, 답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288까지 구했습니다. 자, 등급 분류하는 부분들이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문제의 뜻을 제대로 잘 못 읽으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컨베이 뭐 벨트 쭉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등급 분류 뭐 기계를 샥 지나서 이제 1등급 분류가 하고 나면 그 남은 딸기 중에서 2등급 분류가 되고 또 그 단계 거치고 나서 또 이제 분류가 돼서 3등급 되고 나머지는 그냥 4등급 되고 그때 이제 분류될 확률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됐습니까? 이런 문제 형태에서 자, 1등급 분류 확률 되고 남은 딸기 중에서 여기 집어넣어서 이제 2등급 분류되고 자, 이런 부분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또 남은 딸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5분의 2가 빠져나갔으니까 5분의 3 남은 딸기 중에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등급 분류하는 이 방법이 이 문제에서 문제 잘 읽고 잘 대처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 10개 중에서 2개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독립시행 이렇게 확률 적용이 가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문제 잘 읽고 그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16번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조금 하시면서 문장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는이 나오면 1, 홀수는이 나오면 2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A를 출발해서 4번 던졌는데 다시 A로 돌아야 되겠다. 자, 눈 1만큼씩 가거나 2만큼씩 가니까 가장 적게 가면 4칸, 4칸 갈 수가 있겠고 가장 많이 가면 8칸 정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A로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이게 지금 3번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6번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A로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1, 2, 3 한 바퀴 돌고 2바퀴 정도 돌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4번 던져서 6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2로 구성해서 2가 3번이면 6 되는 건데 그럼 이미 6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고 이 2번에다가 1을 2번 채우면 되나요? 자, 이렇게 금방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수식으로 할 수도 있죠. 1이 나온 횟수, 2가 간 횟수 합쳐서 4번, 실제 간 칸수는 A 더하기 2B, 이 결과가 6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도 있는데 가볍게 그냥 계산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2칸 가려면 홀수가 2번 나오고 짝수도 홀짝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중에서 2번, 홀수 2번, 짝수 2번 합쳐서 쓰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2, 3은 6에다가 여기는 2의 4제곱분의 1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분이 하나가 이루어지죠.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주사위 던져도 홀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무난하게 처리된 것 같고요. 문제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한 바퀴 돌 때는 이제 3번이면 되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4번 던졌다. 근데 되돌아오려면 이제 3번은 안 되겠고 아무리 못해도 4는 나오는 거니까 6번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 판단 부분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여기 알아내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횟수가 좀 도형이 간단해서 그런지 이 부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문제 풀이는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 동북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려요? 2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9개의 공이 있다. 이 공을 A, B, C 3개의 바구니에다가 2개, 3개, 4개씩 넣을 때 A 바구니에 적혀있는 수의 곱, B 바구니에 적혀있는 수의 곱, C 바구니에 적혀있는 수의 곱을 각각 A, B, C라고 했습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가 1이 됐도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도록 넣는 확률. 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전체 가지수를 빨리 먼저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8, 9 곱하기 4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7, 6, 5에 7,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또 계산하도록 하고요. 전체 가지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최대 공약수가 2를 읽으면서 제가 좀 상당히 난감해 했는데 왜냐면요 2, 3, 4, 5, 5는 좀 이것도 숫자 불부터 다시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2, 3, 4를 2 제곱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5는 또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6이 또 2 곱하기 3 6, 7 됐고 8 됐고 됐습니까? 2, 3, 4, 5, 6, 7, 8 9, 3 제곱이고 12 곱하기 5 자, 2라는 인수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간에 분류했는데 3이라는 인수도 3개나 있습니다. 자, 요런 2라는 인수가 지금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곳에 흩어져 있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가 이제 2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이제 몰아서 넣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와, 그렇다면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자, 이 2개, 2라는 인수가 있는 5개를 두 군데에 넣는 방법은 1개, 4개 넣는 방법. 그럼 4개 넣는 방법은 이쪽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는 방법. 하나를 그럼 넣었다면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럼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 자, 이거는 좀 그렇게는 계산한다고 치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또 2개, 3개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2개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맨 앞에 집어넣는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개가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2개를 이쪽에 넣은 상태에서 3개를 이곳에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됐죠. 근데 이제 2개를 가운데 부분에 넣는다면 3개가 뒤에 가야 되는 건데 됐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를 이곳에 넣고 3개를 가운데 넣는 방법도 있겠네요. 와우. 자, 맞죠?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6가지로 이게 나눠집니다. 계산을 최소 6번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이 부분 이제 계산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뭐, 힘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넣을 때 이렇게 넣겠다는 이야기는 뭐 하나를 이곳에 넣고 4개를 이쪽으로 자동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5 컴비네이션 1 이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4개가 되는데 마저 하나를 또 이곳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4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까? 자, 넣습니다. 처음에 쉬운 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3이라는 부분들이 또 3개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3개 흩어져 있는 경우를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2 곱하기 3이라는 인수가 이쪽에 있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아까 2 집어넣는 것 자체에도 이쪽에 하나를 아예 넣고 시작하는 거니까 4개 중에서 하나가 맨 처음에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빼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3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 2군데에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를 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20에서 8을 빼니까 12가지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비슷한 형태로 자, 이쪽에다가 이제 하나를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5 컴비네이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4개를 2개 나눠 넣는 경우니까 4 컴비네이션이 이 정도가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도 지금도 또 빼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빼야 되겠습니까? 자, 이곳에 6이라는 인수가 있다면 자, 4개 중에서 하나를 이쪽에서 집어넣는 경우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3을 이제 이 2군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럼 아직도 한 칸 자리 남은 곳에 5, 7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5, 4, 20이 아니네요. 여기가 6이 됩니까? 2, 3은 6? 6, 5, 30이 되겠고 30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4, 16을 빼게 해야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4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도 2개를 했군요. 자, 이번에는요. 뭐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맨 앞쪽에다 넣었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5 컴비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럼 4개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이곳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또 역시 3이 또 3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가 그걸 빼야 되니까 3이 6인지 그럼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 컴비네이션 1에서 나머지 하나 채우는 가지수 빼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을 역시 2군데에 나눠야 되니까 2건지 다 찼으니까 나머지 원소 집어넣고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 40까지에서 8가지를 빼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32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요. 5 컴비네이션이 됐고 나머지 3개 다 집어넣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럴 수가. 자, 그렇다면 3이라는 인수 부분이 3개 흩어질 수가 없겠네요. 나머지 3 2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건 그냥 10가지 끝이네요. 쉬운 것도 있군요. 자, 4개 맞췄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할까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곳에 넣고 됐습니까? 근데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4가지고 그 다음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되나요? 그냥 4 곱하기 3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뭐 더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군요. 6이라는 부분이 이곳에 들어가 있게 되면 3을 또 양쪽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4 컴비네이션을 이렇게 고르고 양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럼 5, 7도 2가지 빼야 되겠고 자, 6이라는 인수가 이쪽에 있다면 어떻게 된가요? 또 4 컴비네이션 2에서 2개 골라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3인수 2개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니까 그걸 또 빼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또 5, 7도 이쪽하고 이쪽에 있으니까 또 5, 7도 빼야 되죠. 와, 이게 또 빼는 게 많습니다. 3, 4, 12, 125 계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여기는 6,
46, 24 됐고 여기가 24 되는 게 맞습니까? 된 것 같고 여기는 얼마죠? 2, 3은 6, 6, 4, 24 24, 어우 24가 됐고 여기가 4, 4, 16이죠? 16 이렇게 됐습니다. 30에 40을 빼니까 80까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80까지. 지금 계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힘내야 되겠습니다. 으쌰. 자,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놓으면 되겠고 나머지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꽉 찬 부분에 이제 6이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9 2개 인수는 양쪽에 넣어야 되니까 일단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야 되겠죠? 2개 넣어서 넣는 거 이때 각각에 대해서 양쪽에 들어간 2가지 나머지 원소 나열된 것도 2가지 이걸 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2, 3은 6에다가 10이니까 60 되겠고 됐습니까? 6, 4, 24를 빼는 건가요? 24 해주면 36 해서 계산됐습니다.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12, 14 12, 14 32, 10, 80, 36 자, 요 가지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8에 42에 110, 110 맞죠? 116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이거 뭐 위에 산수가 이렇습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26 됐습니다. 6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70, 184가 됩니까? 됐습니다. 아까 계산 결과가 얼마였죠? 전체 가지수 9475 9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184가 되면 4로 약분되나요? 4, 4, 16, 24, 4, 6, 24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지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63에 5가 되니까 15에다가 됐습니까? 315가 되는군요. 오, 계산된 것 같습니다. 315분의 46. 와, 이 6가지를 나눠서 이 푼 부분이 6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6문제를 푸는 느낌. 자, 다시 한번 좀 큰 흐름들을 조금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곱하는 것까지도 납득이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2라는 인수가 5개가 있고 3이라는 인수가 3개가 있어서 이 녀석들은 각각 3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은 2를 중심으로 해서 2가 이제 4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최대 공약수가 2라는 최대 공약수 부분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 각각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3도 3개적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또 일일이 이렇게 다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와,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나름대로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혹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자연스럽게 저 배치하는 이 방법이 떠올라서 이 방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 동북고 18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한번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끝으로 동북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